자, 335페이지 41번. 자, 41번 문제는 뭡니까? 자, 이제 등기소에 왔어요. 자, 41번은 신청서, 그래서 신청 정보와 관련된 겁니다. 자,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는 원칙은 1건 1신청제요. A는 일괄 신청이다. 신청 1건 일괄 신청이 되겠죠. 자, 신청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신청 정보는 아까 필요적 정보사항과 임의적 정보사항, 그게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는 거. 필요적 정보사항은 우리가 제공하여야 된다. 임의적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빠지겠죠. 자, 대표적으로 임의적 정보사항은 기간, 언제나 했어요. 약정, 특약, 합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해 봅시다. 자,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의 등기는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한 개의 등기업마다 별개의 신청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1건 1신청 정보가 원칙이다. 이번에 신청서가 여러 장에서 간인한 경우 권리자 의무자 중 어느 일방만 간인하면 된다. 각각 1인이 뭐다 하면 돼야 되겠죠. 어느 일방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이 2번도 약간 뭡니까? 의미를 조심해야 돼요. 권리자 또는 의무자 중 그 일방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각 1인, 권리자 하나, 의무자 하나, 이런 의미를 해야지. 이 의미로 봐서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은 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날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손해 가서 우리가 이제 인감증명을 첨부해 준다면 매 서명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죠. 3번은 맞고요. 4번의 신청서를 정정할 때는 전원 날인이 필요합니다. 전원 이거 조심해야 돼요. 5번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신청 정보로 우리가 해야 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나, 그러면 별개의 신청 정보로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 정보니까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시면 돼요. 41번의 정답은 결론적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은 임의적 정보와 관련돼서 요 문제 42번을 리피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42번과 관련돼서 별표 3개 값은 아니고요. 그래서 임의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 한번 보죠. 임의적 정보사항. 자, 문제 42번은 접근해 봅시다. 자, 등기 신청 정보의 임의적 정보사항. 재산권 설정 등기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죠. 그러 정답은 1번 시시해졌네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범위, 그 다음에 목적, 요역지 표시 제대로 되어 있네요. 3번은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인 범위 제대로 되어 있네요.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전세금 제대로 되어 있네.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권 최고액. 고로 41번은 42번의 정답은 1번이죠. 지료를 요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42번과 관련돼서 한 번만 리피트 좀 해두세요. 요 42번은. 자, 문제 43번으로 가죠. 자, 등기 신청 정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거래 신고 1년 번호와 매매 목록상의 거래 가액을 적어야 되며, 2번에 동일한 등기소에 나왔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원인과 목적이 동일하되 동일. 그러면 한 개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일괄 신청이 되겠죠. 자, 3번은 등기 권리자 2인 이상인 경우 공유 지분을 적고 잘라요. 합의인 경우 합의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반번이 되겠네요. 요 3번 지문에 대해서 특히 살려놔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하면 되지 합의라는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노래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필연이다. 필연적 만남은 바로 합의다. 합의에 대해서는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는 우리 공동소유 형태에서 공합총을 배우죠. 공유, 합의, 종유. 여기에서 공유라는 것은 지분의 탄력성이 있고요. 합의에 대해서는 지분의 탄력성이 없다. 그러면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각자 처분할 수가 없죠.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의 탄력상 각자가 처분할 수 있다. 빨리 깨져요. 그러면 공유물 불분할 특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진정행위 회복을 언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자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행위 회복 등기의 특징은 등기 원인은 진정행위 회복이라고 기록되지만 등기 원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자로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오늘 한번 꼭 리피트 한번 해주세요. 특히 보전 등기와 연관성이 있고요. 자, 5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그의 주민등록을 함께 적어야 된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이 문제에서 문제 43번의 정답은 3번으로서 3, 4번을 특히 잘 우리가 익혀둬야 된다라는 거. 자, 문제 44번입니다. 등기 신청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 정보에 구분 건물의 소재, 지번은 당연히 소재와 지번은 기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정정 나왔다. 정정은 1인 틀렸죠. 정정에 대해서는 저는 날인, 2번은 X고요. 3번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신청인은 간인을 해야 하는데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다수일 때 그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그중 1인, 그러면 각각이라고 그랬죠. 아까 약간 이게 맞아야 아까 지문과 요 지문을 언급한다면 아까 지문은 틀렸고 요 지문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4번의 임의적 기록사항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바. 등기원인 정보의 임의적 기록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신청서에 적어야 되며 구분 건물에 관해서 퇴직권인 경우 권리의 표시도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이거는 한번 우리 틀린 사람에 한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5번입니다. 등기 신청 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네요. 문제 45번. 자, 수수료와 관련돼서 토지의 분합, 분합병, 멸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변경, 신탁 등기, 자, 직권 변경 등기, 건물의 멸실 등기가 있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서설에 토지의 분합, 합병, 멸실, 토지에 대한 부동산 멸실, 경정 변경, 행정구의 변경을 인한 변경, 등기원의 잘못에 의해서 직권 변경, 신탁 등기 등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토지의 멸실이지 건물의 멸실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간단한 문제면서도 뭐 딱 잘못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이 35번도 45번과 관련돼서 수지로 이거 한번 꼭 복습해 달라는 거. 이거는 꼭 복습해 둬요. 틀린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꼭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문제 46번이네요. 문제 36번. 자, 46번은 이거는 대표적인 이제 금융계약서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금융계약서는 여기가 계약이 포인트다. 자, 우리 이제 원칙 에어졌는지 봅시다. 1단계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제외. 자, 그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적으로 판결서 거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아까 부검, 토검부, 주검부. 아까 해봅시다. 자, 부검이라는 게 있고요. 토검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주검부라는 게 있어. 그래서 OX,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라는 거. 검인계약서 출발해보죠. 검인계약서는 우리 중개사에서도 아마 중개사, 자, 장재원 선생님보다 잘하죠. 장재원 선생님한테 잘 배웠을 거예요. 검인계약서는 장재원 선생님한테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공시법에서는 그러면 우리 말씀드렸던 그 측면에서만 확인해주고, 우리 문제로 접근해 봅시다. 자, 36번에 검인을 받아야 할 경우로 틀린 것이래요. 그러면 1번은 매매계약서의 소유권 이전 시 거래신고 필정이 제출될 때 그러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가등기 계약이 아니고 경매계약이 아니고 공매계약이 아니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여기까지 잘라줘야 되겠죠. 선박과 임목재단.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부동산이 아니네. 끝으로 달려가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증여 있다. 그렇죠. 증여 받아야 된다. 자,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시효죠. 자,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 정답은 뭡니까? 4번이 되고요.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검면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6번은 아마 정답이 5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5번이 아니라 4번으로 고쳐주고요. 이게 한번 튀었나 봐요. 하여튼 사람이라는 게 또 실수라는 법도 있으니까 앞으로 뭐 용서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뭐 오타 나왔다고 이 인간 그러지 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오타도 나올 수 있고 잘못을 뭐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했으니까 좀 봐주시고 그러면 이쁘게 좀 봐달라는 거. 그러면 4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7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47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되는 거네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요거는 이제 약간의 변질을 가져왔다고 그랬죠. 이미 이제 여러 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당사자 부동산 등기 사항이 기록돼야 되지만, 과거에는 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등기 필정으로서 등기 필정보로 넘어가는 과정에 여기에 변질을 가져왔어요. 과거에는 그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되고, 지금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원인 증명을 제출하게 하는 인원은 등기 원인 없는 배진자한 등기를 예방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모든 소리는 진정성으로 시작해서 진정성으로 끝나요. 우리 배움은, 우린 그래요. 우리 이제 배워서 인생은 시험에서 시험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시험으로 끝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유치원 때도 시험 보고, 뭐든지 시험 보고, 시험. 그러니까 시험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시험 하라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또 배울 게 많았으면 더 배움해온 여름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 배움으로써 또 우리 인생을 또 발판으로 나가는 것, 이게 좋지 않아요. 우리는 쫀심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시작은 됐어요. 이제 쫀심을 찾느냐 안 찾느냐, 불합격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왕 시작한 거 자존심을 건지느냐 못 건지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사느냐 죽느냐, 이게 이제 문제로다, 이를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1번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 모든 소리는 진정성에서 진정성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걸 확인해 놓고, 2번은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부동산 표시, 당사자 표시 하나인 등기 사항으로서 등기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약간의 문장이 밀수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반드시 맞는 문장이었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 당사자 표시 하나인 등기 사항으로서 등기 원인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기록되면 된다, 이러면 좋았겠죠. 왜? 동시에 갖출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도 약간의 문장이 불안한 문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등기 원인 정서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된다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자문하면 이의신청감이 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우리는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집은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2번도 크게 하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3번의 소유권 보전 등기의 경우는 등기 원인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3번은 완전히 틀렸어요. 그러면 우리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보전 등기도 소유권 보전 등기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도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등본도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고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토지 대장 정보도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네요. 자, 4번의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이 명시되어 있을 때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이며 등기 원인 정보는 판결 정보이다. 그래서 여기 자, 이행 판결은 뭡니까? 바로 등기 원인이 확정 판결이 아니겠죠. 왜? 우리 등기 이행 판결은 법률행위가 되겠죠. 법률행위.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형성 판결이 돼야 됩니다. 등기 원인 정보는 제대로 돼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4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47번에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세요. 3번과 4번이 될 수 있어요.
5번의 가족관계 등록부 대표적으로 재적동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유언정서, 언인정보가 아니나 공유물 분할협의서, 확정판결 정보는 등기 언인증명 정보가 된다. 그러면 5번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족관계 등록부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고 재적동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유언정서 모두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개정 전에는 맞는 문장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틀린 지문이 돼요. 그러니까 3번과 5번은 요거는 뭐예요? 개정 전에는 맞는 문장이었어요. 개정 후에는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 4, 5 세 개가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47번은 정답은 3개로 표시합니다. 3, 4, 5. 개정 전하고 개정 후 요게 약간의 차이가 있겠네요. 오히려 이 문제를 함으로써 개정 전, 개정 후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어떻게 달라진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47번은 3개의 정답으로 처리하세요.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47번은 그러면 정답은 3, 4, 5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문제 48번으로 가봐야죠. 자, 문제 48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46번이 됐었네요. 46번, 47번, 48번. 48번이네요. 자, 봅시다. 338페이지 48번. 자,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되는 원인일자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자, 이 문제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186조냐 187조냐 이런 측면에서 좋고요. 우리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물건 변동 시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틀린 것은 협의 분할에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상속 개시 일자는 등기 원인 일자로 기록해야 된다. 자, 1번 맞고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에서 수용을 오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요. 재결1 여기 틀렸네. 재결1이 아니라 수용한 날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의 진정행위 회복을 원인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원인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맞네요. 4번의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자가 등기 원인자로 기록한다. 판결 확정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요 48번에 대해서는 리피트 하셔야 돼요. 오늘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거니까 5개 지문을 버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49번이에요. 49번과 관련돼서는 드디어 등기필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나왔네요. 문제 49번에 대해서. 자, 등기필 정보. 자, 등기 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자, 등기 필정보도 서류죠. 모든 서류는 뭘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두 번째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존재하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주 이제 머릿속에 이제 탁탁 들리네요. 자, 판결이 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A적으로 제공한 것, 성사한 등기 의무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지문을 우리가 섞어서 나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1번에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게 한 이유는 또 나오네요. 등기의무자 본인 증명을 위한 것이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등기필 정보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무자가 없으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2번에 제출하는 등기필 정보는 등기의무자가 과거의 권리자로서 발급받았던 걸 의무한다. 맞네요. 자, 소유권 보존 단독, 의무자 없죠. 상속 단독, 등기명인 단독,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 진정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다. 성사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성사한 등기 의무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5번이 되죠. 이 5번 지문이 우리 등기필 정보에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 5번 지문에 대해서는 마르고 말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돼. 등기필 정보의 하이라이트 지문이 바로 5번 지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0번을 가보죠. 문제 50번은 뭐예요? 요 등기필 정보와 같은 맥락의 문제네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의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향도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필 정보의 제공으로서 등기필정의 제출을 제시할 수 있다. 하고요. 유정 나왔다. 유정 이제 뜸점팔 실은 그래요. 지난번에도 부릉부릉 실은 그랬죠. 유정 공통 신청으로서 끝에 등기필 정보에 의하지 않는다. 고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의 소유권 보전 상속 단독 끝으로 가요. 없는다. 등기권리자 판결 그러면 표요하지 않는다. 자, 5번의 성산 등기의무자 끝에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기계적인 문제겠죠. 그런 측면에서 매번 풀어보면 우리가 기계적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 51번입니다. 51번과 관련돼서는 16개 유사 문제가 출제됐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어요? 과거의 수강생들이 많이 또 전화요. 선생님, 전화 띠링. 왜요? 여보세요? 예. 교수님, 저 등기 필정을 분실했는데 우리 남편한테 죽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그거 하나 잊어먹어서 죽을 정도면 이혼하세요. 그래요. 등기 필정을 찢어버리고 분실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몸이 고달퍼요. 그게 등기 필정을 보내는 대신에 자기가 직접 출석해야 돼.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몸으로 떼오라고 그러잖아요. 직접 출석. 등기 필정 가는 대신에 직접 출석하면 되고요. 자, 요번에는 몸으로 떼온 거고, 요번에는 돈으로 떼어봅시다. 변호사, 법무사 써서 공정과 확인을 받으면 등기 필정에 가름해져서 등기 진정성을 되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등기 필정과 등기필 정보는 절대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인후보정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인후보정서가 뭡니까? 바로 보정서, 사람을 보정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선생님, 회원 여러분, 제가 나이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나이를 깎을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난 번적지로 가서, 자, 돈을 두둑하게 챙겨가서 어르신들한테 막걸리 한잔하고 봉투를 두둑 사줘요. 오면 저보고 그러겠죠. 아, 그 선생 왜 그래? 왜 돈 많이 벌어서? 아이,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그만큼 이렇게 술 한잔 사고 돈을 두둑 했으니까 제 호적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잘못됐다는 거, 특히 나이가 잘못 등록됐다는 걸 좀 입증 좀 해주세요. 이게 인후보정서거든. 그러니까 인후보정서라는 것은 비리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필정을 분실하고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는 욕심도 많아요. 있는 걸 뭐 또 만듭니까? 그러니까 정인을 내어서 인후보정서를 내세워서 등기 필정을 과거에는 재교부해줬다는 거예요. 언제? 1991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폐단이시면서 이번에는 절대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 그러면 등기 필정 진정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진정성을 확보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몸으로 떼오라, 직접 출석, 공정 확인, 이거는 돈으로 떼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51번이 유사 문제가 우리 기출문제 16회 유사 문제랑 비슷해요. 그럼 가볼까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가 멸실된 경우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1번에 관할 등기소의 소유권을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정서로서 등기필정자에 가름할 수 없다. 이게 인후보정서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폐지가 돼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이임받은 확인이잖아. 확인은 진정성을 확보되죠. 3번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서의 등기의무 작성 부분의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는 뭡니까? 우리 민법에서 민사특별법에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특히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학령 그러면 인도와 주민등록 그렇죠. 전입신고 2길 20시로부터 그러면 우리 우선 변제권에서는 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인 그 확정일자는 거기에 필요한 거지 여기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3번은 X.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직접 출석. 아이고 또 몸으로 떼었네요.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제2국민이나 애국인 수기민이 대리 신청한 경우 그 처분권한 일체를 이임받은 내용의 이임장에 등기필 정보의 멸실의 뜻을 기록하고 공정이죠. 공정 나왔다. 진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그러면 한 통을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우리 인후보정서라는 상식 하나 배웠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가네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 52번 자 대기해놔야 되겠죠. 문제 52번은 등기필 정보의 작성 전체적으로서 별표 3개짜리가 되죠. 봅시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예요?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그러면 보존 설정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1번에 딱 보니까 뒤에 보존 설정 이전 보여야 돼요. 채권자 대신청 은 등기 신청과 명인이 불일치하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2번은 X. 자,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며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번은 전자신청을 대리인에게 임한 경우 그 등기필 정보의 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등기필 정보를 전송받은 후 등기 권리자의 그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송신하거나 직접 전달한다. 5번의 등기필 정보의 실효에 대한 신청은 전자정보 처리를 이용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등기필 정보 전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특히 1번과 2번 이게 뭐예요? 하이라이트 지문이 되겠네요. 52번은 1번과 2번의 지문에 대해서 특히 정리를 잘하고 등기필 정보의 작성,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52번을 연타해서 문제 53번으로 우리 훈련을 한번 해보자. 이거는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니까 자, 53번 전자신청 지정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필정 대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 있다. 틀린 것은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 명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번에 보전,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며 각 단독 소유를 갑을 공유로 하는 경정 등기나 합의자가 추가되는 합의 명인 표시 변경 등기의 경우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며 부동산 표시 변경, 툭 터져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우리 등기필 정보, 권리정의죠. 각구 월거에 대한 완료 정보를 나타내는 거지 사실에 대한 완료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5번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뭐가 돼요?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자, 인감증명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등기 의무자가 제출해주죠. 자, 원래 소유권 명인자만 제출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두 개라고 그랬죠. 뭐예요? 소유권 이해 이전 등기 제공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 이해 권리의 말소 등기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두 개 꼭 숙지해 놓고 관공서 무슨 성이 확보되죠?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재국민이냐 재교민이냐 이거 조심해야 되고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 이걸 조심해 둬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돼. 그러면 등기 문제의 인감증명이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것 일단 말소 등기를 찾아봐요. 그러면 말소 찾았더니 1번에 있네. 말소 앞에 건저당이 있네. 소유권 이해 권리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바로 떨어져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고 그럼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전의 가등기 그 다음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전의 가등기 말소 정의개혁형 소유권 이전 건저당 설정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4번은 전형적인 인감증명을 제출하느냐 하느냐 제출 전형적인 문제니까 이 54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샘플 문제로 잡아서 한번 반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55번은 갑니다.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기에 제출할 인감증명이 아닌가. 그러면 문제 55번도 자, 55번에 대해서도 인감증명이 뭐예요? 전형적인 문제로서 한번 풀어보죠. 자, 부동산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제출할 인감증명이 아닌 것. 소유권 나왔네. 소유권 등기명의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경우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 이번에 건물 멸실 단독 의무자 없다.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이번에 소유권 이해 권리의 등기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의 대신에 부동산 등기 확인서면 인상착의란이 나와요. 그래서 확인서면 뒤에는 인상착의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자, 4번에 협의 분할형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분할 협의소의 날이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요 4번은 공정 형사를 받으면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5번에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경정 전후
후 동일임을 증명하는 보정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때 당연히 보정서 뒤에 보정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해야죠. 우리가 인감증명은 뭡니까? 서류의 진정성을 되돌리기 위해서 제가 임장을 써줬어요. 그러면 임장 써준 사람의 뭡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뭐 아주 쉬운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56번에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요거는 문제를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1번에 등기필 정보를 분실한 경우 소유권 이해 등기명이 직접 출석에 돼요. 그러면 직접 출석했다면 얼굴 들고 가잖아요. 얼굴 들고 가는데 무슨 인감증명을 해줍니까? 직접 출석하지 않을 때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출해야겠죠. 직접 출석하니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56번과 관련돼서 문제가 약간 튀었고요.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것으로 건쳐놓고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엔 인감증명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가등기형 줄잖아요. 우리 매도형을 제한 나머지는 상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등기형으로 적힌 인감증명서를 건재당 설정등기 신청서에 첨부 용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인감증명 매도형 이외에는 상호 이용이 가능. 2번 맞고요. 3번의 법정 상속 지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한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맞습니다. 4번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가 소유권이네요. 그러면 제출해야 되고 5번의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등기를 법정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요 5번도 자, 약간의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임의대리는 본인의 인감증명이니까 법정대리는 대리인의 인감증명 본인이 제공한다는데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빠지려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랬으니까 본인을 좀 빠져주는 것도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5번은 틀렸고 5번은 그러면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죠. 자, 그러니까 5번도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5번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틀린 거 돼가지고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 주세요. 1번과 5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5번도 틀렸다고 완전히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다시 임의대리는 본인의 인감증명이요. 법정대리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의미상으로 잡아주면 아주 좋겠네요.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거 여기에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6번도 뭡니까? 1번과 5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자, 57번입니다. 등기 신청서의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인감증명 가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법인 한인 사단 재단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의무자니까 제공해줘야 돼. 법인이나 애국회사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며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3개월. 법정대리는 법정대리인. 이거는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5번에 1번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줬죠. 재외국민과 재외교민. 자, 재외국민과 재외교민은 뭐예요? C와 국적을 한번 우리 해봅시다. 재외국민은 C도 우리나라 C, 국적도 우리나라 국적. 재외교민은 뭡니까? C는 우리나라 C인데 국적은 딴 나라 국적이에요. 그러면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인감증명을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할지라도 일본국에서 발행하는 인감증명이 아니겠죠. 우리나라 인감증명, 최후 주소지, 번적지 인감증명. 57번은 완벽하게 맞네요. 5번이 틀린 지번이 됩니다. 자, 58번입니다. 58번의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간의 인감증명의 사용 용도가 매도형인 경우는 용도를 기록해야 되며 매수자가 매수인인 경우는 매수자 전원을 표시해야 된다. 1번은 맞습니다. 2번의 인감증명서의 주소는 등기 기록상의 주소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되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서로 연결되거나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동일임을 인정한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다. 3번의 매매를 오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 발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건저당 설정자가 채권채굴 감액이래. 감액은 말소 등기와 같죠. 감액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4번 지문도 잘 잡아야 돼요.
등기의무자 관공서에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고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와 인감증명까지 우리가 풀고 우리가 59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해요. 이번에 뭐 틀린 지문들도 꽤 있었고요. 하여튼 뭐 이번에 뭐 이쁘게 봐주시고 앞으로 뭐 사과하는 마음으로 인사꾸벅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